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서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배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시설 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다. 우리군은 연내에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다. 연내까지 사드 배치를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에서 당론을 사드 찬성으로 최근에 바꿨는데요. 박 전 대표의 발언 한번 살펴볼까요? 23일 전남 목표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지원 유세하던 발언 내용입니다. 안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애국의 길이다. DJ와 이념의 정책을 계승한 이 박지원이 안철수 후보의 사드 찬성과 햇볕 정책 공과론에도 찬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한다. 국민의당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막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사드에 대한 입장 나왔는데요. 사드 강행은 강력한 유감이다. 라고 사드 배치의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차기 정부 판단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고요. 절차조차 무시했다. 국방부가 배경을 밝혀라라고 밝혔는데 어떤 절차에 대해서 무시를 한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사드의 한밤중에 기습 배치다. 주민들과 충돌 없도록 했어야 한다. 안철수 측에서도 주민들과 충돌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낸 것이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배치하는 건 주민들과 좀 충돌이 없도록 절차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입장이 나온 건데요. 이 칼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문재인 후보 측,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절차를 무시한 건 맞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그 일부 지금은 거의 핵심 자산이 다 들어온 것 같은데요. 뭐 한 달 전쯤이었습니까? 그때 아마 6일이었나요? 하여튼 그것 오산기지의 일부분이 이제 왔었고, 근데 가장 핵심은 어쨌든 레이더, 발사대 이런 것들인데 일부가 왔었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것은 알박기다. 다음 정부에서 뭔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봉쇄한 것이다. 라면서 비판하는 어떤 뭐 진보 언론의 시각도 물론 있었습니다.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요. 기본적으로 그 일부 자산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한미 간에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상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교환에 대해서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부 자산이 들어왔고 그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 지금 진행 중이건 어쨌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민주적인 기본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배치하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왜 구속됐습니까? 뇌물죄도 있지만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그 국방부 저렇게 강행한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방의 의도 말고 다른 의도가 있다. 국방부에서 저렇게 한 것은 결국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긴 하지만 현 정부, 뭐 현 정부라고 표현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가. 어쨌든 절차를 무시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명확한 입장이 나왔네요. 지금이라도 배치를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된다. 후보의 입장과 동일한데요. 정소희 위원님, 이 칼럼께서 뭔가 의도적인 배치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아까 지금 유감이라고 하는 거는 온챔프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근데 국방부가 배경을 설명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비겁한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돼요. 왜 만약에 저렇게 했던 국방부는 한미 합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길을 내주고 경찰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이걸 함께 했을 뿐이지 차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거는 미군이 한 거거든요. 정말서 것이 유감이라고 하면은 미국을 정부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죠. 애꿎은 국방부를 향해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절차를 무시했다는데 사실 제가 환경 담당이라 환경 영향 평가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건건히 다 하려면은 전쟁 중에도 총 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 해야죠. 그렇게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그런 어떤 절차적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국방의 문제하고 할 때를 갖다가 그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역적인 문제다. 김병민 의원님, 이제 후보들의 토론의 과정이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 않는 대선 과정에서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자, 뭐 과정의 문제는 있었고 설득 과정에서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대적인 명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체계로서의 사드 배치가 사실상 완료가 됐는데 네. 당선이 된다면 이거를 철수할 건가 말 건가 이에 대한 답변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까지는 제가 봤을 땐 사드 배치가 전개가 되고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유지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할 거로 보입니다. 이제 제 문제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 심상정 후보야 당연히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기 때문에 다만 문재인 후보는 이 모든 것들을 차기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좀 융통성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좀 이제는 입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여지는 게 많은 유권자들은 이 내용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선택과 투표를 해야 되는 사드를 정말로 철수할 건지 백지화시킬 말 건지.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 비준 동의안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집권당이 되게 되는 순간 정부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그 입장을 가지고 여당이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이전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사드 배치가 사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문 후보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핵실험에 대한 이 핵무기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드 배치를 과연 철수시킬 건지 아니면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그동안 뭐 지난 여름부터 박근혜 정부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이 수차례 많은 비판들을 다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공과 과에 대한 판단들은 이미 유권자들이 다 판단했을 거로 보여지고 이제 남은 마지막 그 결정 단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정부의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께 다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칼럼과 박성규 전 대변인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하는 자,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네. 아마도 대선 주자들별로 주요 대선 주자들별로 입장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화하겠다라는 주장이 나올 것 같은 후보의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미 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군사동맹 혹은 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라는 찬성 입장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 당선 후에 사드를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정사실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칼럼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20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어쨌든 우리가 외교적인 카드를 전부 내놓고 하는 외교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사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심상정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걸 역행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철수는 안 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도. 다만 공간을 좀 만들자는 것이죠.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차기 정부로 넘어야 된다는 게 지난해 12월 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 게 한 20%에서 25%.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당시 기사를 썼기 때문에 대충 수치는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정부로 넘기자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 그 국민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좀 설득을 하고 이런 좀 외교적인 공간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문 후보가 다음 정권을 넘기자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뭐 유의미한 어떤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공간을 갖자라는 문 후보 측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저는 설득력이 나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배치되고 있는 것을 일시 중단하라.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성규 전 대변인. 중단할 수 없고요. 그리고 문 후보도 사실은 돌리겠다는 계획 발표 못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속으로는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고 안심하고 한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복잡한 문제를 이 와중에 해결해줘서 고맙다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사드 문제는요.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풀어갈 것이냐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저게. 중국을 택할 것이냐 미국을 택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양자택일이라고 또 몰아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분명한 양자택일의 상황이 왔어요. 중국의 입장을 볼 것이냐 미국의 입장을 볼 것이냐. 미국 입장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